여론조사의 두 도사님과 함께 여론조사의 모든 걸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배추도사시죠? 네,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네, 양배추와 함께 온 배추도사입니다. 예, 그리고 성함을 봐서는 그 뜨거우신 분인데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예. 뭐 전문가는 아니고요. 예, 저 배추가 예. 불러서 그냥 도와주려 다니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양지열 변호사가 이름대로 열을 많이 내요. 아 그렇습니까? 더운데 더 덥네요. 아 예. 그런 재미없는 얘기하면 저 안 예, 따라다닐 거예요. 예, 조심하세요. 네. 자, 참 양 변호사님 그 최근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 대타 진행하셨던데요? 아, 그 부친상이 있었어요. 아, 예, 예. 대타 진행을 해줬던 거고요. 아, 그래요? 내일도 하루 더 합니다. 하루 더 하십니까? 네네. 예. 우리 경쟁 프로그램인데 예. 그러니까요. 아쉽네요. 뭐 대타라는 점은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은 청취자 여러분 그쪽으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안 되는데요. 예. 아침에는 예.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이죠. 예. 그럼 내일 저희 프로그램 경쟁을 하셔야 돼요. 그러게요. 살살할까요? 제가 가서 사고 내고 오겠습니다. 예,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국민의힘 새 당대표 자, 광폭 행보입니다 보니까 그 뭐 또 오늘 내일은 또 전주 군산도 가시고 네. 저번에 광주 다녀오셨고 어떻습니까? 또 정당 지지율 어떻습니까? 뭐 이준석 행보가 광폭이다. 예, 이렇게 전국을 예. 누비고 있고 뭐 700 벌써 킬로미터 이상 하루마다 이렇게 이동을 한다 이런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또 지지율 변화가 있긴 할 텐데 예.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국민의힘 39.1%, 거의 40% 40%네요. 육박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29.2%로 약 10%포인트 예. 차이 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큰데요. 예, 이 정도까지 예, 차이 났던 적이 있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예.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서는 뭐 다른 예.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리얼미터 기준으로도 YTN 조사로 계속 분석을 해왔기 때문에 예. 거의 10%포인트 차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뭐 차기 대권도 있고 또 지금 당장 또 하반기에 정당 예. 경쟁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만큼 빨리 좀 이걸 지지율을 회복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이죠. 지지율도 올라가고 또 그 입당하는 당원들 수도 보니까 최근 한 달 동안 예. 뭐 작년에 10배라면서요. 그럴 수 있고요. 이제 예. 뭐 여러 가지 원인 분석들을 많이 하는데 다들 공감하는 부분들은 그런 걸 겁니다. 예. 이게 뭐 어떤 여권이나 정부에 대한 어떤 반작용 그런 것보다도 예. 그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은 당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 기대 심리가 그만큼이나 많이 올라가 있다라는 것이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이준석 신임 당대표가 거기서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일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정부 여당에서도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아까 이제 10% 가까이 이 조사에서 차이가 나는 걸 보면 예. 그 전에는 진보 정당을 표시했던 사실 대한민국의 보수나 진보가 어떤 건지는 항상 이제 이제 그걸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진보적인 입장에서 새로운 것이라는 것을 늘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걸 빼앗겨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또 맞설 수 있을지를 아마 고민이 깊을 겁니다. 예. 자, 그럼 뭐 어쨌든 이런 그 지지율도 올라가고 당원들 수도 뭐 20대 30대들이 또 많이 입당했다고 듣고 들었는데 전북 호남 쪽도 많이 늘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준석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샤이 보수가 줄어드는 사실 국민의힘 또 보수 정당에 입당하기는 주저하는 그런 유권자들이 많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바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준석 효과, 이준석 바람. 이러다 보니까 입당 러시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이른바 샤이 보수가 줄어들고 있는 데 대해서 샤이 진보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이게 차기 대권까지 영향이 가지 않도록 그러다 보니까 어제 송영길 당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청년 특임 장관을 둬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 이제 대통령께 제안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차기 대권을 MZ세대가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사실 이제 MZ세대 뭐 새로움의 상징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건 맞지만 실제 여론조사의 내부 항목을 봐도
꼭 MZ세대만이 이준석 시민 당대표 현상을 지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뭐 지금 중장년층이라 보이는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MZ세대는 오히려 또 관심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MZ세대 현상으로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만 얘기를 하는지만 기사 잡기가 저 제목 잡기 좋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실제 내막을 보면 꼭 MZ세대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여당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좀 회초를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전반적으로 정치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는 세대에서 더 많을까요? 아니면 아예 무관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준석이 나타났다고 2030이 갑자기 정치에 관심을 가질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저도 사실 뭐 20대 중반에 기자 생활을 시작을 했지만 저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정치 기자는 안 봤거든요. 기사는 안 봤거든요. 20대 때는 다른 일 하기 바빠가지고. 정치부 소속이 아니면 좀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잘 안 그래서 저는 갑작스럽게 언론에서 마치 MZ세대 하면서 2030이 뭐 정치 정면으로 뛰어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과연 그게 맞는 분석일까 싶어요. 좀 양지열 변호사 분석을 이야기하는 건 본인이 MZ세대가 아니라서 저래요. 그건 당연하죠. 그걸 무슨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MZ세대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본인은 아세요? 저는 MZ세대예요. 예?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것도 그 얘기 하시려고는 마징가제트 세대라고. 자, 그런 아재 개그는 나중에 끝나시고 차 한잔 하실 때 하시고요. 자, 어쨌든 뭐 새로운 이준석 호에 대한 뭐 기대감 높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 높아지고 있고 그런데 근데 지금 그 최고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김재현 최고위원께서 뭐 또 한 말씀 하셨는데 보니까 이게 당에서는 또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또 YTN가의 또 인터뷰였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또 당의 입장처럼 발언을 하고 있는데 최고위원회의가 형해화되어 가고 있다. 좀 어려운 편인데 형식화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김재원 최고위원이 했는데 중진들은 좀 약간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의 행보가 아주 파격적이고 좋은데 저돌적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게 이 뭐 무관심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서운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과제는 변화입니다. 요즘에 변화가 유행어예요. 그다음에 공존, 당의 중진과 어떻게 융합할지가 관건인데 긍정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데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도 계속 잘할까 이런 또 당 운영에 대한 비판이 중진들로부터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잘 다독거리느냐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과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준석 대표가 당선됐을 때 그 당선된 내역을 보면 당내 당원 지지율은 사실 이준석 대표 제일 높지 않았어요. 아시겠지만 나경원 후보 상당히 많이 더 높았고요. 조호영 후보에게도 많이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당시에 일을 했던 게 아닌데 이제는 당내에 들어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가 하는 행보가 현재로서는 언론의 주목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당내부에서는 이게 맞느냐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그러면 이준석 지금 대표가 아까 가지고 있는 딜레마 같은 것들이 마치 현재 여당과 같은 딜레마를 저는 가질 것이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시고 얘기하신 분들은 아니 180석을 몰아줬는데 뭐 하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제기를 하거든요. 이준석 대표도 당을 끌고 가려면 본인이 변화하고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당이 갑작스럽게 변할 일 없고 당내에서 분명히 반발이 있거든요. 목소리를 안 내더라도. 그럼 이준석 대표가 그 변화를 못 끌어내면 아니 국민 여론이 그렇게 뜨거웠는데 뭐 하냐 이 얘기 또 들을 수 있거든요. 저는 되게 전혀 차원이 다른 부분이지만 본질적으로 비슷한 어떤 어려움을 극복을 아마 이준석 대표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송영길 대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는 그 청년 특임 장관 뭐 이거 제안하셨는데 이제 그거 앞서서 그 최근에 그 부동산 거래 의혹 투기 거래 의혹 좀 드러난 의원들한테 탈당 출당 권유했지 않습니까? 그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요. 어제 국회 본회의 연설도 그렇고 누구나 집 이게 마치 송영길 대표 브랜드인 것처럼 계속 또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강력하게 또 밀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부동산 정책을 한번 잘해서 성과를 좀 내보자. 이게 이제 송 대표의 복원일 수도 있겠는데 중요한 건 이제 최근에 탈당 건조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는 어떨까라는 부분인데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11일 조사한 내용이고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들에 대해서 탈당 출당 건의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는데요. 잘했다. 네. 66.3%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압도적이네요. 네. 그 정도면. 그러니까 당내 반발이 나오고는 있지만 호남 지역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압도적으로 잘했다. 긍정 평가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그렇다면 근데 한 명도 지금 탈당 출당 안 했습니다. 그런 예.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걸림돌을 예. 작용할 거고 예. 내용을 들여다보면 각 분들의 사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 아니 당대표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추진했는데 안 받아들여지면 오히려 더 부작용되는 거 아니냐. 네. 저는 그런 부분도 걱정되는 건 분명히 있는데 예. 다만 그 과정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건 좀 너무했다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보이거든요. 예. 뭐 일부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국가수사본부에서 LH 사태와 관련해서 이미 수사를 해서 이건 문제 없네요. 라고 했는데 같이 겹치다 보니까 시간대가 겹치다 보니까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올라온 부분들도 그대로 발표를 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뭐 여당의 대표적으로 중진인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도 언론에 그 당시 문제가 된 지역에 뭐 다 사진 같은 걸 보이는데 예. 누가 봐도 이건 이건 투기행위 아닌 것 같다 이런 네. 건데 우리가 네. 또 부모님 모시는 네. 문제 가지고가 네. 걸리면 네. 그 사람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이걸 그러니까요. 문제 삼은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송 대표 입장에서 뭐 자기 친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이 송영길 대표로서는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 또 주저하는 의원들의 어떤 그 심리 같은 것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결국에 예. 저는 이거는 공은 국민의힘 쪽으로 다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결국은 뭐 감사원까지 갔다 네. 거기 사실은 저 안 된다고 하니까 네. 저 권익위로 갔는데. 네. 그러니까 예.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예. 점수가 조금 정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강제 수사권이 있는 건 없으니까 예,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사한 개인들도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예. 정확하게 개인 의원들 개개인도 정확하게 예. 소명을 받고 난 다음에 주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예. 이 당 차원에서의 조치가 됐든 법적 차원에서의 조치가 됐든 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 좀 이런 혼선을 피할 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하고 지금 다른 나라 뭐 오스트리아, 스페인 지금 가 계시는데, 네. 뭐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좀 영향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지지율에 뭐 부분적으로 이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아주 큰 뭐 파격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그런 이유가 이제 매번 순방 때마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오스트리아를 방문했는데 오스트리아 대통령이 우리 방역을 놓고서 대한민국이 방역 세계 챔피언이다. 이런 극찬을 받을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또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경북공, 경제, 북한, 또 공약은 검찰개혁인데 여기서 이제 성과가 날 때 문 대통령 잘한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것인데 이번 G7은 서방 선진 7개국이 아무래도 중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문 대통령이 나가서 잘 활약을 했지만 뭐 부분적인 긍정 효과는 나타나지만 지지율의 뭐 국면 전환 아주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언론에서 보면 저 스가 일본 총리랑 그 약식 회담 안 된 거 가지고 또 비판을 받게 됐습니까? 그건 뭐 일본의 원인이 있는 것이니까요. 게다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도쿄올림픽 지도에서 독도 빨리 지워라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스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스가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 내에서는 스가 총리가 잘못했다라는 외신, 일본 내부 언론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스가 총리는 이미 일본 언론에서 갈 때부터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안 만날 것이라는 분석이 일본 언론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상된 어떤 조치였고 그만큼 이제 도쿄올림픽과 관련해서 공경이 빠져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 그때 일본이 그런 어떤 자국 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겁하게도 굉장히 자주 쓰는 방법이 뭔가요? 한국을 탓하는 거거든요. 이런 논리 때문에 한국의 어떤 책임을 미루려고 하는 행동이 있고 한국의 독도를 그렇게 표결하면 한국 내에서 분명히 문제를 제기할 것을 알면서도 올리면 일본 국민을 향해서는 한국이 자꾸 우리 못 살게 한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알면서도 이게 스가 총리와 우리 그 문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가 안 됐다는 거 가지고 우리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그건 진짜 잘못된 행동이라고. 이건 뭐 문 대통령이나 정부 여권을 지지하느냐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 관계에서의 기본을 조금 생각하면 그런 식의 어떤 반응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또 스가 총리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 한국을 때리면 지지율이 올라가겠지. 반드시 그렇지는 않거든요. 일본 총리도
자기 스스로 일을 잘해서 성과를 냈을 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지. 네.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인 그것도 큰 피해를 줬던 대한민국을 때려서 또 네네. 문재인 대통령을 때려서 지지율이 올라가기를 바란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얼토당토 안. 근데 역대로 재미를 많이 봤잖아요. 일본 총리들이 사실. 그건 사실이잖아요. 예. 하긴 또 뭐 그 스가 청년 또 사진 보니까 한쪽 귀퉁이에 있다고 이제 네. 그것 때문에 또 일본 언론들이 또 비판하기도 하고 뭐 소통 뭐 대화하는 능력 떨어진다 이렇게 비판을 받던데 네. 사진까지 또 잘라내서 네. 그분도. 예. 근데 그 사진 잘라낸 부분을 가지고 또 청와대가 이걸 뭐 조작이라는 표현까지 써면서 언론에서 공개하는데 저는 실수한 건 맞다고 봐요. 그래서 결례도 맞는데 조작이 되려면 이런 게 전제가 돼야 되죠. 문 대통령이 G7에 가서의 활동이 실제로는 그만큼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 그만큼의 가치가 없는데 마치 그렇게 보이려고 했다라면 그건 조작이죠. 근데 이번에는 사실 뭐 이게 지지율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에 따라서 약간 언론들도 좀 이렇게까지 보도량이 적을까 싶을 정도로 BBC에 이제 영국에서 주최를 했으니까 BBC 측의 어떤 사진들을 보면요. 그보다 훨씬 문 대통령이 중심에 있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거 충분히 화제로 다룰 만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이 G7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너무 박하게 다뤘다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 제가 드린 말씀은 스가 총리가 스스로 올린. 스가 총리요? 예. 그때는 스가 총리가 중심에 하는 바람에 전 세계 정상들 절반을 날려버렸죠. 스가 총리. 과감하게 날렸지 않습니까? 그거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나저나 지난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는 지지율이 좀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렇게 이번에는 가시치고 나타나지 않았다. 간단하게 왜 그렇다고? 그러니까 임기 초반기에는 이렇게 순방 나가면 또 효과가 있거든요. 대통령이 많이 주목받고 양재 변호사가 이야기한 대로 또 대통령 중심 관련되는 이제 기사가 쏟아지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그렇게 또 경제 관련 이슈들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백신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기후 이야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기 후반기인데다가 또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건 경제 이슈인데 경제 이슈가 또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 지지율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대선 후보들요. 그 지지율 추이 좀 보시죠. 네, 이게 뜨겁습니다. 과연 이게 차기 대통령이죠. 차기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지 윈즈코리아 컨설팅이 아시아경제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0일, 13일 실시한 조사이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기 대선 후보로 누구가 적합한지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 33.3%, 이재명 지사 28.3%,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10%, 홍준표 의원 3.9%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그 뭐 사진 얘기하고 그 와중에 청취자분께서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쪽에다가 메시지 하나 주셨는데요. 양배추도사 님한테 양지열 변호사님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옹호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아무래도 사진 물려냈어요? 저는 그걸 옹호로 받아들이시면 옹호로 들리는 거고요. 저는 사실관계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가치 판단할지는 저분들의 몫인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니까. 자, 그리고 지금 그 여당 쪽은 경선 그 연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뭐 서로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번 주에 뭐 결론을 낸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근데 이제 야당 쪽은 또 윤 전 총장 뭐 흔히 말하는 뭐 버스 그 잠시 출발한다고 뭐 타라 뭐 아니면 좀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 같은데 택시론 이야기도 나오는데 택시론 그것도 나왔죠. 출발 시 아침 잘 들으시면은 결심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먼저 여당 경선 연기 부분은 그러니까 모든 후보들 여권 후보들을 다 만족시킨다면 연기 가능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여론도 그렇거든요. 원칙대로 또 원래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흥행이라는 것이 늦추면 잘 될 수도 있지만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면 시기와 상관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게 모든 여권 후보들에게 불협화음이 없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윤 전 총장은 버스론 택시론 이야기할 거 아니라 국민들이 원한다면 언제 어느 때라도 검증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앞당겨서 7월 달에 입당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양질 변호사 가능성 예. 언론에서는 얼마 전에 계속해서 뭐 단독이란 이론은 뭐 예. 6월 말에 들어온다, 7월 초에 들어온다, 8월 대야 들어온다, 예, 예. 이번 주에 들어온다. 무슨 얘기들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얘기들이 너무 넘실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뭐 가능성 얘기를 저는 드리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나마 본다라면 이준석 효과를 아마 가장 보고 있지 않을까? 그게 본인에게 유리하게 불리하게 어느 쪽으로 작용할 것인가가 네. 가장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다 이제 단순한 효과를 넘어서서 이준석 지금 대표, 안철수 대표도 만났죠. 네, 예. 협당 논의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리고 있는 구도라는 것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와 연관지어서는 나는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는 계산을 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리고 또 공수처가 윤 전 총장 수사 착수했는데 이건 어떻게 여론이 나옵니까? 앞서 이제 민지 코리아 컨설팅 조사했는데 예. 공수처의 윤석열 전 총장 수사 착수 관련 인식을 물어봤는데 네. 야권 유력 후보로 겨냥한 야권 유권 후보를 유력 후보를 겨냥한 공수처의 정치적 수사다가 47%. 그래요? 그동안의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바로잡는 엄정한 조치다가 40.1%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래요? 부정적인 여론이 좀 높네요. 네네. 수치상으로만 놓고 보면 예. 정치적 수사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예. 양질 요즘에는 변호사님. 제가 이제 법조인으로서 제일 예. 답답할 때가 네. 지금 우리의 정치 상황은 정치 상황에 따라 사건도 정치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얘기한 그 비율은요. 예. 정확하게 그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과 야권에 대한 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나. 같은 사실이 같더라도 그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앞으로 이거를 우리 정치 지지에 따라 이런 정도로 갈라져 있는 어떤 여론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저는 걱정스러워요, 사실. 예. 알겠습니다. 공수처 위상과도 관련돼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상징인데 이런 관련된 수사들 또는 이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1호 수사를 했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또는 심지어 여당으로부터도 긍정적 인식을 못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뜨거운 여론 분석 배치도사와 양배치도사와 함께한 자 시간이 벌써 다 가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